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기존 방어 체계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을 막아낼 자신이 있다고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요격 실험을 통해 그 능력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내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지난 1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마이클 그리핀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막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핀 차관은 현재 보유한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 GMD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a great deal of confidence in the technical capabilities of that system. 그리핀 차관은 그러면서 고속 요격 시험을 2차례 실시했으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지상에 배치된 방어체계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GMD 방어체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The last two high-speed intercept tests that we have done using the deployed system were extraordinarily successful. I mean, they were hit to kill in very aggressive scenarios with the deployed hardware. 그리핀 차관은 이어 GMD 방어체계의 시험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잦은 시험은 방어체계에 사용될 부품을 오히려 다 써버리는 역효과가 나고 부품의 노후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미사일 요격체를 재설계하면 더 자주 시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재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핀 차관은 북한의 현재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미한일 안보 협력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라는 주제로 각국 외교통일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제포럼에서 윌리엄 파커 이스트 웨스트 인스튜트 회장은 2019년의 한반도는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이 각국 정부와 기관의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겁니다. Northeast Asia faces no greater challenge in the 21st century in grappling with the rapidly increasing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owever, it is my intention and my belief that there are numerous opportunities. 파커 회장은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은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이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리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짐 플린 글로벌 피스 재단 세계회장은 한국의 노력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통일 과정은 한국인들이 주도하고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둔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근거하고 이어 전 세계가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남북 간 신뢰와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행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협상과 대화조차 어렵게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oftentimes stonewalls South Korea's approach. Let me emphasize stonewall. Just ignore, do not respond. Sometimes even worse, it threatens South Korea. 휴야왕 중국과 세계화센터 회장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북핵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고 통일 한국은 북한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공유하게 만들어 동북아 경제허브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통일의 기회를 잡기 전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이며 미한일 안보 협력 체제가 유지 발전돼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참여한 단체가 미국 내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로비 활동이 가장 많았던 곳은 대북 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돼 온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로 파악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VUA가 미국의 비영리기구 오픈 시크릿에 공개된 미국 내 로비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약 13년 사이 이뤄진 북한 문제 관련 로비 활동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를 요청한 단체는 총 41개로 집계됐습니다. 활동단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로비에 나선 국제금융기구와 민간업체부터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옹호 활동을 벌이는 비영리기구,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국제기구까지 다양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도 2017년부터 워싱턴의 로비업체 맥과이어우드 컨설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이 업체에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 등을 상대로 대북 경제 제재 적용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로비를 요청했습니다. 로비 활동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로 모두 55건에 달했습니다. 스위프트는 대북 거래에 연루 가능성이 제기돼온 금융 네트워크로 과거 이란의 사례처럼 스위프트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적용해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스위프트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의회에서 추진 중인 각종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해 자산의 로비스트는 물론 워싱턴의 로비업체를 고용해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스위프트의 로비 자금은 각 분기별 6만 달러 수준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밖에 대북 선제 타격 제왕과 대북 외교 촉구 등에 관한 로비 활동, 또 북핵 위협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 동맹국들의 안보에 관한 일본 측의 로비 활동도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12,500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지출하는 로비스트나 로비 업체는 로비 공개법에 따라 활동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VU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니세프가 추가로 신청한 대북 인도주의 물품 반입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유니세프가 추가로 신청한 앰뷸런스 차량 9대의 반입 요청을 승인했다며 관련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제재위가 반입을 승인한 9대의 앰뷸런스 차량은 19만 $1,000 상당으로 내년 2월까지 반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니세프는 앞서 지난 1월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과 관련해 52만 $어치의 물품 반입을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0년부터 5년간 290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방위력과 군 처우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발표한 2020-24 국방 중기 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특히 한반도의 감시 정찰 능력 개선과 정찰 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배치 등을 위해 34조 1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현재 추진 중인 정찰 위성 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군사 위성 5기가 한반도와 인근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대형 수송함을 개발해 2030년대 초반에는 실전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중국 산둥성 진안을 왕복하는 항공편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 JS561편은 한반도 시각으로 13일 오후 4시 53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약 1시간 24분 뒤 진안의 야오창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 12분 JS562로 편명을 바꾼 뒤 진안공항을 출발해 다시 평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고려항공은 진안행 항공편을 운항한 것은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전세기를 운영한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북한과 쿠바가 지구상에서 코카콜라가 진출하지 못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카콜라를 미국 문화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꼽으면서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코카콜라가 공산국가인 북한과 쿠바에서만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최근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코카콜라를 사고 팔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쿠바에서 밀수입한 코카콜라 등의 음료가 암시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유사 모방품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